록펠러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능숙한 이는 왕 앞에 설 것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창세기 43장 15절. 생위에서 가장 중요한 날, 1865년 초 잘나가던 록펠러의 회사가 경영진의 불화로 분열될 위기에 처했다. 클라크는 회사 부채가 거의 10만 달러나 된다면서 불만이 많았고, 록펠러는 록펠러대로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클라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석유 사업의 미래를 확신하게 된 록펠러는 사업 확장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클라크를 견딜 수 없었다. 회사의 부채가 10만 달러에 이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록펠러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클라크에게는 너무나 무모해 보였다. 동업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은 결국 회사를 끌고 나가기 힘들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회사를 경매에 붙여서 가장 높은 값으로 사들이는 측에게 매각하는 게 최선이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물론 석유 전문가인 앤드루스는 록펠러의 편을 들었다. 회사의 경매는 1865년 2월 2일에 열렸다. 입찰은 클라크가 500달러부터 시작했다. 그러자 록펠러가 바로 1000달러를 불렀다. 가격은 4만, 5만, 6만 달러로 계속 올라갔다. 가격이 7만 달러를 넘어서자 경매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긴 침묵이 흘렀다. 7만 2천 달러. 절망적인 목소리로 클라크가 말했다. 7만 2,500달러. 록펠러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결국 클라크는 손을 들고 말았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부르겠어. 이 회사는 자네 것일세. 나중에 록펠러는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지. 내 일생의 사업이 정해진 날이었으니까. 그때 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네. 지금 이렇게 자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록펠러는 그때 이미 석유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대담하고 침착할 수 있었다. 그는 결국 회사는 자신의 손으로 굴러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클라크가 10만 달러를 불렀더라도 12만 달러를 부를 자신이 있었다. 26살의 록펠러는 클라블랜드 금융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기에 지금 회사 매입 자금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미 회사 매입 자금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록펠러 앤 앤드루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록펠러는 유전 지역과 클리블랜드 시내 두 곳에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추진력이 뛰어난 자신의 동생 윌리엄도 회사에 끌어들여 두 번째 정류소를 열었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정류소들을 열기 시작했다. 록펠러는 윌리엄을 뉴욕에 보내 맨하튼에도 사무실을 열었다. 그것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석유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미 록펠러 앤 앤드루스는 클리블랜드 최대의 정유사가 되었고 2위 업체에 비해 곱절인 하루 500배럴의 정유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윌리엄의 활약으로 록펠러 앤 앤드루스는 석유 매출의 3분의 1을 수출해서 올리게 되었고 연간 수입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00만 달러도 넘어섰다. 록펠러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고 석유 사업의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에게 있어서 일이란 거의 종교적인 신성함마저 있었다. 사람들은 사업은 그의 종교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1위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주일 성경 학교 교사 일을 할 때 그가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록펠러의 성공 요인 4가지. 여기서 우리는 록펠러의 성공 요인을 잠시 살펴보자. 그의 성공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록펠러는 첫 직장에서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일에 매진했다.
그는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해가며 인정을 받았다. 그는 돈이나 인맥이 없었지만 현재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다. 둘째, 자기 분야에 끝까지 파고든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시작한 후 오로지 석유만 생각했다. 그의 옷에는 항상 석유가 묻어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사업 구상으로 밥을 꼬박 세우는 일이 많았다. 또한 그는 석유 사업으로 성공한 이후에도 주식 투자 이외에는 석유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은 되도록 피했다. 셋째, 인재 관리에 뛰어나다. 록펠러는 사업 초기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나중에 스탠더드 오일의 중요한 임원이 된 사람들 중에는 스탠더드 오일의 경쟁사 경영인도 있었다. 록펠러는 자신을 적대시하고 도전하던 사람들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포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유능한 직원은 빠르게 승진시켰고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보다 재능과 활동력, 추진력, 충성심, 신중함을 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보았다. 넷째, 앞날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진다. 록펠러의 성공은 대개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력과 통찰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는 석유 사업에 몸을 담으면서 원유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정제하는 정유사업과 그것을 저렴하게 수송하는 운송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창안함으로써 석유 산업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성공의 비결은 목적의 불변에 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성공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